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특집 MBN 뉴스팔 시작합니다. 모레 12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전인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36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창의공항에 도착 즉시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역사적 담판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은 조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에어차이나 비행기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싱가포르 한 유력 매체는 곧바로 이 비행기가 오늘 오전 평양에서 출발한 CA-61편이라고 속보로 알렸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도 그 사이 김 위원장의 도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영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항 VIP 게이트로 나와 인공기를 꽂은 검은색 방탄 차량에 올랐고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수행단이 탄 차량 등 20여 대 차량이 줄지어 움직이고 도로 곳곳은 바리케이트로 통제됐습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행렬을 이뤘습니다. 그 사이 김 위원장을 태운 리무진이 호텔 근처에 도착했고 북한 경호요원들은 차량을 바짝 에워쌌습니다. 호텔 주변엔 전 세계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여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안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끝내 공항부터 호텔까지 김 위원장은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모습은 오늘 저녁 예정된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에서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주진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호텔 앞을 아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더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직접 가까이서 보기 위해 호텔 안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경계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오전만 해도 검문 검색대를 지나기만 하면 호텔에선 별다른 제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해지자 김정은의 근접 경호대, 이른바 방탄 경호단들이 로비 곳곳에 배치돼 무언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북한 기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도착 30분 전부터는 북한 경호원들과 현지 경찰이 로비의 모든 인원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고 착석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투숙객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호텔에서 직접 본 수행원들의 면면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부터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통전부장의 김성애 통전실장까지 현송월 단장까지 모두 포착이 된 겁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의 첫 일정인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곳을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행사를 준비한 싱가포르 측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적기 대신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에어차이나 항공기 보잉 747을 전용기로 택했습니다. 역사적 회담으로 가는 순방길, 체면과 자존심보다는 안전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멀리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항공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춥니다. 오늘 하루 평양 활주로를 이륙해 싱가포르로 향한 항공기는 모두 3대입니다. 이른 새벽 일류신 76 항공기, 오전 8시 30분쯤에는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 그리고 1시간 뒤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차례로 순안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항공기는 두 번째로 이륙한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전용기입니다. 목적지를 베이징으로 표시한 이 항공기는 베이징 인근에 다다랐을 때쯤 편명과 행선지를 모두 바꿔 싱가포르 방향으로 기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쯤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원된 항공기만 3대, 중간에 편명과 행선지까지 바꾼 첩보 비행 수준의 순방길이었습니다. 애초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옛 소련 비행기를 개조한 것으로 최대 10,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지만
노후한 데다 장거리 운항 경험이 없는 탓에 결국 중국 항공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도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와 같은 항로를 이용해 무사히 싱가포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가장 먼저 착륙한 북한 비행기는 수송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때 탈 전용 방탄 차량 물론 평양에서 공수해온 식재료 등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미리 공수해온 전용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반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인공기가 붙은 일류신 76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했습니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당시 달에내도 모습을 드러냈던 수송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방탄 차량을 비롯해 사전에 허가받은 경호용품 등을 싣고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이 탔던 것으로 수리탄이나 화염방사기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경호용품 이외에도 수송기에는 평양에서 공수해온 식재료가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북한 수송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에 냉장 트럭이 대기했고 트럭의 행선지는 김 위원장의 숙소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대표단이 회담 기간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평소 식단을 고수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100여 명 규모의 북한 경호단 등이 도착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전용 물품까지 모두 도착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담판인 만큼 두 정상과 동행할 수행단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도 싱가포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이 빠르게 호텔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북측 수행단 모습도 일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포착된 사진에 김주성 통역은 물론 김영철 통전부장, 리수용 당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싱가포르에 함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강일 부국장과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조금 뒤 싱가포르에 도착할 미국 측 수행단의 핵심 인물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진두지휘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So Martha, I have had the chance to meet Chairman Kim Jong-un twice and now Kim Yong-chol 3 times. Have spent a great deal of time with each of them. 북한을 도발하는 발언으로 미북 회담 배제설까지 돌았던 존 볼턴 보좌관. 최종 수행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북한과의 협상이 어그러지면 압박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 수행단이 속속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틀 뒤 열릴 세기의 담판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쯤,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50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각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숙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을 앞두고 호텔 앞은 차량이 통제되고 경호와 의전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약 1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1은 싱가포르 판야레바 공군기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공군기지에서 이곳까지는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만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쯤에는 숙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출발해 17시간 동안 비행 중입니다. 장거리 이동에 밤 늦은 시간 도착하는 비행편이라 곧바로 샹그릴라 호텔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앨리스 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관이 호텔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실무팀과 경호팀까지 미국 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마지막까지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호텔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싱가포르행 비행기로 오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북한에는 더 없을 기회라고 하면서도 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한 태도가 아닐 시에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But I really feel confident. I feel that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이번 회담이 중요한 기회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a one-time shot. 원타임 샷은 퍽을 받아 바로 때린다는 의미의 아이스하키 용어로 북한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 기회를 살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회담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1분이면 알 수 있다면서 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다운 발언이란 평가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입국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민간 공항인 창이 공항을 통했죠. 이렇듯 두 정상의 도착 장소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곳은 창이 국제공항입니다. 애초 안전과 경호 문제로 파야레바 공군기지가 두 정상의 입국 장소로 점쳐졌지만 김 위원장은 민간 공항을 택했습니다. 1981년 문을 연 최대 규모 민간 공항인 창이 공항은 싱가포르의 관문입니다. 2015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인주 총통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했을 때도 두 정상은 창이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조금 뒤 도착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창이 공항에서 14km 떨어진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입국 장소로 정했습니다. 두 정상이 도착 장소를 달리한 이유는 우선 경호 문제가 꼽힙니다. 시간차를 두고 온다지만 도착 몇 시간 전부터 경호팀을 가동해야 하는 만큼 한 공항에서 다른 경호 방침을 동시에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비교를 원치 않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준하는 동급 의전에 유난히 신경 써왔던 북한이 경호와 의전 규모가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까지 가는 과정에서 초특급 경호와 의전을 받았습니다. 자, 싱가포르 현지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네,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하고 만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20분 정도 전에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나서서 지금 싱가포르의 이스타나 궁에서 리시엔룽 총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좌석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양국 간 우호를 다지는 그런 환담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은 번호판까지 가려진 그 차량인데 판문점 때 왔었던 그 차량 같은데 싱가포르까지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항 밖으로 차량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4시 5분쯤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을 보면 이 차량 행렬 5대 중에 벤츠 차량 2대에만 이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대, 그러니까 앞쪽에 인공기가 달렸고 국무위원장 휘장이 있는 차량이 김 위원장이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특급 경호를 위해서 멀리 북한에서 이곳 싱가포르까지 수송해와서 현재 김 위원장의 그 동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휘장이 달린 방탄 전용 차량. 그리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저희가 봤었던 근접 경호단이 오늘도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공항을 빠져나와서 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곧바로 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김 위원장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잠깐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시 이 화면을 보면 이 버스에서 그 건장한 남성들이 내려서 김 위원장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남성들이 누구냐 했더니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이 김정은 차량을 둘러싸고 경호를 했던 그 특급 경호단이었습니다. 그 같은 인물들을 이곳 싱가포르까지 데리고 와서 경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양쪽으로 화면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호텔 숙소까지 오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그 도심 도로가 완전히 통제된 모습도 보였는데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의전을 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쇼핑몰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오늘 또 주말 저녁이고 하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김 위원장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좀 의전을 강하게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의공항에서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어떤 하얀색 천막을 쳐서 그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는 모습이나 차량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도 그 천막이나 그 막는 판을 이용해서 안을 절대로 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인트 레지스 1층에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 10분 전부터 이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통제하고 심지어 휴대전화 촬영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객실로 올라간 뒤 한 20분 정도 뒤까지도 기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통제를 삼엄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아마 이런 의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북한이 싱가포르를 이 트럼프를 만나는 장소로 택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까 주진희 기자 보도에서도 보면 세인트 레지스 호텔 1층 로비에서 촬영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얘기했는데 황 기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곳이 황 기자 서 있는 곳이 미디어 센터라고 그러는데 복도가 보이네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네, 이곳은 그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멀지 않은 싱가포르 정부가 마련한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영상 송출을 하는 3층 복도에서 현재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날씨가 뭐 이렇게 무덥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적도와 매우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최소 29도, 30도까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습도가 항상 80%대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나라인데 사실 저희가 도착한 9일 이후 어제 오늘 정도는 그렇게 덥지 않은 조금은 선선한 날씨가 계속돼 있어서 취재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희 취재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황 기자 잠시 후에 다시 현장 연결할 테니까 더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미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린센룽 총리를 면담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일 린센룽 총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담 하루 전인 내일 두 정상의 일정은 현재 모두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준비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도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예상보다 다소 이른 싱가포르 도착 일정을 잡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회담이 끝나기도 전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에 맞춰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두 정상이 적어도 2박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찾았지만 리센룽 총리 면담 외 다른 일정은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회담 시간이 비교적 이르고 다소 무거운 의제인 만큼 현지에서 준비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쇼맨십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깜짝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 숙소는 고작 600m 거리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 베이징 방문 때 첨단 기술 시설을 둘러본 것처럼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면서 두 정상이 어떤 깜짝 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도상입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까지 도착을 할 텐데요. 이후 두 정상이 뭘 할지는 여전히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담 당일인 모레 두 정상의 정상회담 일정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일단 두 정상은 단독 회담으로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통역사만 대동한 채 상견례 겸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두 정상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합류를 합니다. 이 정상 간의 단독 회담에서 참모들이 가세한 확대 회담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당일치기 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두 정상의 오찬 가능성입니다. 물론 전략 타임으로 각자 오찬을 진행하고 오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얘기가 잘 풀리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게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지만 아닐 상황도 대비해서 1박 2일 비상 계획을 세워놨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세계의 담판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는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현지로 취재간 조창훈 기자가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 공사에 들어갔던 미국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찾은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은 주말도 잊은 채 설레는 표정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리마다 기사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이 설치됐고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된 생수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時間的にね、今回いろいろギリギリまでいろいろ変わったりしたので、よく頑張って作ったなと。 회담 개최가 결정된 지난 3월부터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기자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We've been trying to plan for this meeting for months. We've had hotel rooms in Mongolia, for example, but we will surely, for sure, follow this very carefully and the best way we can. 현장에서 촬영된 생생한 영상은 3층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 전 세계로 보내집니다. 개최국 싱가포르는 리첸룽 총리가 직접 프레스센터를 돌아보는 등 마지막까지 회담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순간이 이곳에서부터 생생하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 시각 청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싱가포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주환 기자.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도 도착을 할 텐데. 청와대 추측안입니다. 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도 도착을 할 텐데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현재 긴장감 속에서 싱가포르 현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온정일 공식 일정도 없이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서울시청에서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기념사만 보내고 불참했습니다. 작년에 직접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만큼 미국 정상회담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싱가포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지도자의 정상회담 성공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앞서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는데요. 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오후 8시 5분인 만큼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남관표 2차장의 싱가포르 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우선 직접 남 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 협의의 필요성이 생기면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진 간에는 긴밀한 지금 사전적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낮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뒤늦은 합류 가능성에 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싱가포르 출국 전 남관표 2차장은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청와대 분위기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14번째 집회가 열리는 등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신각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동물적인 개체로 보는지 여성 신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정할 주체는 우리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처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가 낙태 찬성 측에 성교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여성이라며 폄훼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6년 전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달 말 선고가 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어제 끝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로는 가장 높은 20%를 돌파했죠. 네, 여야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은요, 약속대로 머리를 아주 파랗게 염색을 했어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이 찍은 후보를 말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 두 번째 지방선거 가운데는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나오면서 여야의 해석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반영된 것이라며 본투표에서의 압승을 기대했습니다. 1년 지난 돌지난 이 정부가 너무너무 잘한다. 야당들이 아무리 발목을 꺾어놓자 견제해야 된다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고. 일부 의원들은 약속대로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높은 투표율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풍이 아닌 민생을 위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13일 본투표에서 진짜 민심의 향배가 가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서울 강남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교육감은 내 박선영이 찍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2번 찍고 교육감은 박선영 교육감을 찍었어요. 관련 법률에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오늘 여야 지도부는 오늘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수도권으로 또 자유한국당은 충남 등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경기도 광주, 여주와 이천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쓸데없는 말 대신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며 파문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치고 범죄자인데 자기도 가정생활이 가화반사성이 안 되는데 상대 후보 네거티브만 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당초 TK 지역에서 유세할 예정이었지만 정태욱 의원의 지역 비하 발언 논란과 후보들의 유세 자제 요청을 감안해 중원을 찾은 겁니다. 충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낙마 이후 한국당이 당선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표심을 다져온 곳입니다. 안희정 사태, 박수영 사태, 천안시장 사태를 보면서 충청남도를 이렇게 욕되고 부끄럽게 한 그 정당을 어떻게 찍어주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박종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수도권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와 전남, 영암 등 호남에 집중 유세하며 민주당 견제론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정의당은 인천과 경기, 고양 등 수도권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약국에서 느닷없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신병력을 가진 4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린 약국 종업원이 밖으로 도망치고 함께 있던 약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40대 남성이 약사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수년 전 이들이 자신에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과거 정신병 치료를 위해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병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사나 조금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약간 정신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와 첫 번째로 맞붙는 나라죠. 스웨덴에 나설 공격 조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황희찬이 투톱으로 나서고 이승우와 이재성이 측면 공격을 이끌게 됩니다. 오스트라 현지에서 전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승우,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이 공격 전개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중 처음으로 공개된 대표팀 전술훈련에서 스웨덴전 선발 공격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황희찬의 돌파력과 손흥민의 골감각, 이승우의 스피드를 모두 이용한 조합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부담감도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해왔던 대로 하다 보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제 자신을 믿고 있고.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도 훈련했고 팀 훈련이 끝난 뒤엔 정우영, 이재성 등과 따로 남아 프리킥도 연마했습니다. 정우영과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할 기성용은 대표 선수 중 유일하게 페널티킥 연습을 했고 측면 수비수 박주호와 이용은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많은 얘기를 나누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직력 다지기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심한 더위는 없었죠. 월요일인 내일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계속해서 동풍이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전라 동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 24도, 대구 22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서는 내일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일에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